ye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특이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는 코리안리예요. 그래서 코리안리 영상 제목에 쓴 것처럼 무상증자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를 받는 기준 시점에 코리안리 주식을 2082주를 갖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무상증자 배정 비율이 20%,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20% 배정률을 받아서 2082주에 대한 20%로 416주를 무상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무상증자는 회사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성장이라든지 또 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사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데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 코리안리 같은 회사의 무상증자는 좀 장기 투자자로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무상증자일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뭐 코스닥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무상증자를 뭐 100% 해서 많이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주가 하락이 다 있거든요. 근데 코리안리도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었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신주 배정 통지서를 받은 거를 한번 사진 찍어봤고요. 코리안리 재보험이라 나와 있고, 코리안리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놓은 게 있어서, 그 보험사를 보험해주는 재보험사, 우리나라 거의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 기업이고 굉장히 튼실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받아서 제가 11월 25일 날에 이 무상증자 416주를 받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무상증자를 해서 뭐 재무구조라든지 영업이익에는 상관이 없는데 뭐가 좋다는 거냐 했을 때 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죠.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코리안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2024년 12월 2일인데 오늘 주가가 얼마에 끝났는지 지금 보면은 8,190원 이 정도에 끝났네요. 근데 무상증자 전에는 9,000원대였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주식수가 공짜로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PBR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인데 8배 정도 수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PER이 8배, PBR은 0.44배로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 수익률이에요. 제가 매수할 때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6%, 6.8%였나? 거의 7% 정도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서 5.64로 좀 떨어졌어요. 배당 수익률이. 근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보시면은 주당 배당금 예상금으로 458원 이렇게 했는데, 뭐 간단하게 400원이라 치면, 제가 아까 전에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 수가 416주잖아요. 그러면 400원 곱하기 400주만 해도 사실은 16만원의 배당금이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배당금 16만원이 더 늘어났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아무 그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배당금이 416주에 대한 배당금 458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배당을 받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상증자가 굉장히 좀 이점이 있는, 이익이 되는 그런 무상증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코리안이라는 회사는 왜 자꾸 무상증자를 3년 연속으로 할까? 요거를 궁금해서 찾아보면 기사가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주요 경영진이죠, 주요 뭐 회장이라 할까요? 그런 분들이 지분율이 좀 낮아요.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그만큼 본인이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들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배당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좋은 회사라고 외국인들도 알기 때문에 외인 소진율도 28% 정도를 외국인이 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실한 회사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5% 배당 수익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살 바에는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있는 다른 기업을 사는 게 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요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업은 토스예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음식점을 가다 보면은 이 토스 단말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바리 퍼블리카라는 기업의 그런 주요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비바리 퍼블리카는 비상장 주식이고 전문 투자자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일반 투자자가 좀 매수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살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투자해 놓은 게 있어서 비바리 퍼블리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보면은 요즘에 토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게, 자기들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뭐 출석 체크라든지 만보기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주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접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결제 시스템, 음식점에 갔을 때 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해주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게 해줘서 많은 가게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처의 음식점들은 거의 대부분 토스 단말기로 다 깔렸더라고요. 그만큼 토스의 영업사원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실제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 입장에서 굉장히 결제가 빨라요. 뭐 삼성페이도 잘 되고 이게 뭐 애플페이도 잘 된다 하더라고요. NFC 그 타입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카드도 잘 되고 삼성페이도 잘 되고 애플페이도 잘 되고 굉장히 편리하고, 가게 입장에선 수수료도 낮고 이 기기 설치비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받고, 그리고 포스기 그 누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음식점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도입을 통해서 나중에 또 다른 단말기 대비 수수료 같은 부분이 좀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나중엔 결국은 토스가 이 지배율을 뭐죠 말하죠? 그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마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조금 올려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고 가게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시스템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타 이제 금융회사들과 비슷한 수수료까지 좀 올리더라도 아마 그런 뭐 다시 바꾸는 그런 게 좀 낮아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토스의 주요한 그런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토스가 이렇게 뭐랄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이것도 있어요. 음식점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벽에 이 전단지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문은 QR로 해서 토스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보면은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이런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미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토스가 진출을 해서 테이블마다 이런 토스 이 QR을 붙여놓고 요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요거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음식점에서 파는 그런 뭐 메뉴들이 쫙 있고, 거기서 터치를 해서 주문하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가게에 전송이 되고, 가게에서는 그 음식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정산도 나중에 나갈 때 이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주문한 게 주문 내역이 이미 다 포스에 다 있기 때문에 포스 그대로 결제하게 하고, 그러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결제 단말기로 결제까지 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토스가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면 사실 이런 사업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토스다 보니까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음식점 이렇게 주문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투자한 비바리 퍼블리카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저도 토스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뭐 결혼한 이제 와이프하고 저도 이제 공동 그런 생활비 같은 경우는 토스 뱅크를 이용해서 토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스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토스 비바리 퍼블리카 주주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음식점에 가서 결제를 할 때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토스가 그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그거 상장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마 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차라리 근데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더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주가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국내 증시보다도 미국 증시에 가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 자금 조달력을 생각해 보면 국내 시장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이 몰리는 미국에 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토스가 뭐 말로는 미국 시장에 그 상장하는 걸 1순위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뭐 조건이 안 맞으면 한국 증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또 배당도 잘 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미국 증시가 더 돈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글로 가는 건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또 하루인 것 같네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건 온전히 제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활동을 이렇게 남기는 영상이니까 절대 요걸 보시고 뭐 제가 투자한 기업에 똑같이 투자하는 거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그리고 토스 비바리 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지금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뭐 저만의 이런 투자 그런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배당 수익률이 5%대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주가에 좀 사기에는 좀 비싼 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더 배당 수익률이 좋은 다른 회사들을 판단하셔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기업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남기고, 이제 12월, 드디어 2024년 12월이 왔는데 12월 연말에는 또 지난 1년간의 성과, 뭐 투자 실현 손익, 그리고 투자 뭐 기간 수익 이런 것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 남기면서 이 국내 장기 투자, 또 미국 장기 투자, 뭐 여러 가지 이런 장기 투자,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2030 세대, 저도 어떻게 MZ세대죠. MZ세대가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자산을 모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남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리 이 무상증자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 배당금 코리안리 덕분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